KDM의 프로그램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런 인간에 대한 교육, 또 삶의 현장의 필요성, 복음의 본질의 결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희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베드로 전서를 정리를 했는데, 결국 이제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1장 3절부터 12절까지고, 나머지 이제 1장 13절부터 그다음에 이제 5장 전체 일기까지는 이제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삶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죽은 신앙이다, 이거는. 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들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행동이거든요. 행동.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충만한데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걸 끝까지 잘 지키라고 하는 행동을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버가모 교회는 그런 순교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세속화되면서 결국은 삶의 현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역시 문제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앞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뒤에 가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런 범죄, 이런 문제. 또 사대교회는 뭐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 그러니까 행동이 전혀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고민하고 이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확실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을 제대로 못 만들어 온 거죠, 이게.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다 그쪽만 생각을 했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적인 관계, 가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제 항상 사도들이나 복음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KDM에서는 반드시 그 삶의 현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타이틀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살자, 세상을 다스리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연구해 오면서, 이번에 이제 지금 질문을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코칭인데, 그 코칭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코칭에 대한, 세상에서의 코칭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영역, 업무적인 영역, 이제 이런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전인 코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영원성 끝까지를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과정들이 과목으로 전부 21과목이 된다. 21과목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여러 책들이 또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유일성에 우리가 입문을 하나 다시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성에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그다음에 이제 인격성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제 많죠. 그래서 생각의 기능. 그다음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자유 1, 2. 그래서 이제 자유 1은 이제 일반적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2는 이제 심리 이제 상담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통의 영역에 가서 언어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언어의 영역 이제 그다음에 이제 코칭. 그래서 코칭의 영역. 그리고 이제 코칭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멘토링을 다룰 생각이에요. 그래서 코칭은 멘토링 안에 들어가는 실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안에 들어가서 영성, 그 다음에 성품의 영역, 그리고 이제 저항성에 대한 자기 컨설팅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52주제를 이제 거룩성의 현장으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성이 내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성에서 이제 2개가 이루어지고, 채우는 영역과 나누는 영역.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혼성에서 4개의 이제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과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응용하기에 대한 걸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천국인의 문화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가기 위한 이제 그런 굿 무빙을 다루고, 이렇게 영혼성에서 이제 4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다루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정리는 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교육은 교육을 움직이는 핸들링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코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코칭 스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칭 교실, 코칭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다 이제 다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칭 교실, 꿈을 만들어주는 코칭 교실, 또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코칭 교실, 부부 코칭, 그다음에 부모 코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건 다 자료들이에요, 자료.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코칭이 안 되죠. 이제 질문할 줄을 모르면은 이제 코칭이 안 돼. 코칭은 내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해도 행동을 안 하잖아요. 못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데,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뭐 코칭, 성경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코칭의 방식을 생활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자기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어가고 또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이 이제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드에 자료들이 이제 코칭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들이 이제
개발들이 되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오리지널을 모르기 때문에 회사나 이런 데서는 주로 업무 성과나 인간관계나 뭐 이런 정도 선에서, 물론 이제 라이프 코칭도 있고 또 뭐 경제 코칭도 있고 뭐 그 영역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나온 영역이 한 13가지 정도가 돼요, 이게.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어느 딱딱딱 떨어져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 틀 속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주변의 자원들, 자료들을 우리가 일단 많이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이게 이제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자료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G7에서 한 7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시적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효과들.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저희 공부하는 팀에서 이제 지난 주간에 지금 재능의 다양성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를 이제 실습들을 이제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획을 좀 하는데 각 가정에서의 행복에 대한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들을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잘 했어요. 거기 이제 중학생 1학년짜리들이 둘이 참석을 하는데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참석을 해요. 근데 이제 애들도 물론 이제 더 다듬고 더 코치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코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부분이 이제 이번에 공부하는 이 부분이에요. 코칭은 이제 결국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코칭에는 영역이 두 개예요, 크게. 하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코칭을 하는 게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존귀함의 영역을 코칭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주제가 나와 있는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실천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코치하고 이제 그 픽코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가는 거고, 그게 없이 뭐 업무의 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를 본인이 가지고 오면은 또 뭐를 코칭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제부터 이제 나누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코칭은 경청과 질문이에요. 듣고 그 속에서 중요 주제들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코치가 질문을 줘서 그 사람이 자기 속에서 뭔가를 끌어내도록,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이에요. 실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실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까지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 학습 문제를 다루면 학습 코칭이 되는 거고, 애들의 갈등을 다루면은 갈등 해소 코칭이 되는 거고, 인간관계 코칭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 근데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을 하라고 해도 할 줄을 몰라요.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한 엄마가,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한테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질문이 엄마가 의도하는 대로 묻고 물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계획을 짜주고 이렇게 또 돼버리는데요. 그게 이제 질문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스스로 존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도적으로 질문하는 방법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아이가 가진 재능, 창의력, 아이디어를
꺼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는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러면은 먹었어? 안 먹었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할 거야? 그러면은 5시, 6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식대로 언제까지 할 거야? 너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점수 올라가겠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질문하는데 이게 질문이 아니라 질문 중에도 사람을 괴롭히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안 하면은 내가 기존에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 봐야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속에서만 사람 괴롭히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중에 짜증내죠. 이제 그만 물어봐, 나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 질문할수록 그냥 화나게 만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은 5개의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용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을 이제 외워야 돼요. 훈련도 하고 질문의 다양한 질문의 특징들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정리가 좀 미비됐지만 다음의 시간에는 총체적인 질문의 주제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 닫힌 질문, 좋은 질문, 나쁜 질문, 또 시간 질문, 확인 질문. 그러니까 질문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 영역들이 있어요. 시간 질문. 자, 이번에 이제 시험 점수가 떨어졌는데 속상해하는 아이가 이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시간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1년, 2년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수학을 내가 정복을 못하는 결과가 오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몇 년 뒤에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또 이제 그냥 그런 주제가 없이 모인 사람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런 게 이제 시간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바꿔야 할 일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시간 질문, 또 확인 질문, 또 뭐 기적 질문,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난 기적 돈이 막 몇십억이 갑자기 들어왔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뭔가 그냥 엉뚱한 질문이지만은 그런 기대감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 리더자들은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돼요, 우리가. 외워야만 그게 내 안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막상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이제 존귀함의 영역이에요. 이 존귀함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외워야 될 내용이 이제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모든 인간과 만물은 존귀하다고 하는 이 의식, 인식을 계속 내 안에서 인식하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존귀함의 12가지. 그래서 그 12가지를 이제 암송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함 14가지. 그거를 이제 암송하셔야 되고, 그래서 암송과 묵상, 외침, 요게 꼭 필요해요. 암송한 거를 다시 리바이벌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수시로 옆에다가 가까이 두고, 수시로 적어가지고 가까이 두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면은 그것만 이제 간단한 단어장처럼 한 권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읽고, 밥 먹으면서도 수시로 보고 읽고, 뭐 수시로 묵상하고, 그래야 이게 이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두 번째 그 단원에서는 모양의 다양성인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일단은 5가지의 특징,
모양의 다양성의 5가지 특징, 배경, 그 다음에 다양성의 다름의 중요성을 비교하지 않기. 그리고 이어서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그 책 속에 쭉 있어요. 그럼 그런 제목들만 이제 같이 첨부해놔도 비교를 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만 했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모르면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코칭을 한다. 만약에 이분하고 내가 코칭을 하면은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교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긴다. 그러면 열등감에 대한 이제 코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 찾는 거죠. 그래서 장점 찾기, 찾는 방법들. 장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뭐 나타나는 현상, 의욕적인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늘 그걸 할 때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또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을 체크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이제 장점을 찾는 도구들이 있어요. 뭐 경험을 해본다든지, 여행을 해본다든지, 봉사를 해본다든지, 책을 읽어본다든지, 멘토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장점이 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점을 찾았으면은 이제 선포하고 정보를 찾고 자기 관리를 하고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더 연구하고 반복하고 시간이 채워지면 그 이제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점을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장점을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장점은 찾았는데 이 친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코칭을 할 수가 있어요. 코칭은 여러 개를 두리뭉실하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는 이것저것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코칭은 이걸 다 못해. 그래서 세미하게 찾아가야 돼요. 세미하게. 예를 들어서 자, 종기암을 코칭을 합니다. 그러면 종기암의 내용은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 중에 어느 영역을 코칭을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잘 인정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을 인정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1주간 혹은 2주간 이제 코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이라는 게, 인정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 어떤 형식으로 자기가 해보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코치가 어떻게 관리해주고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걸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코칭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 안으로 가면은, 자, 이루어 보고 싶은 말씀이 성경에 어느 구절이 있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근데 맡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코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 이걸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인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매일 내가 아침에 5번 외우시고 또 저녁에 5번 암송하시고 또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이런 걸 이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이면 2주일, 그게 이제 우리가 21일이면은 후천적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21일 동안에 실천 방안을 딱 짜고 나서 해보면 그게 이제 뇌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 주께 맡기자.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52주 주제를 이걸 설교로 한번 일단 해보자.
그래가지고 2주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 이쪽의 입장에서 하면 성도들이 들었을 때 뭔가 복음적인 면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근데 사실 첫 번째가 암송하기인데 그 암송하기가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도 이번에 이제 그거를 연구하면서 성경은 결국 암송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내 말을 너의 생각에 기록을 하겠다. 네.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은 기록할 기자에다가 생각할 억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말 자체도 생각 속에다가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1189장이 성경 속에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한 구절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실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실천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다가 말씀을 두지 말고 이거를 내 마음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근데 옮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암송이라고요. 그런데 암송을 그냥 이렇게 계속 외우는 것도 있지만 신명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리를 말씀을 했어요. 그게 무슨 원리가 들어있냐면은 우선 가까운 데다가 두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다가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다가 붙이고 늘 눈에 보는 데다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앉았을 때 일어섰을 때 누워있을 때 강론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대로만 하면 암송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그 암송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기억을 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어서 묵상한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있으면 그게 바깥에서 일을 못 해요, 이게. 말이 나와야 말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생각 속에다가 가지고 있던 것을 외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응? 또 궁창이 있으라. 그게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사실 알고 보면은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꼭 우리가 이런 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원리가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는 그동안 그냥 내용 알고 전달하고 그 시간에 주어지는 감정에 감동을 받고 이걸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각 절이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너희가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몇 장 몇 절에 대한 법을 거룩함을 실천하면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실천을 하면 사랑에 대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우선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모양의 다양성에서 그렇게 이제 장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외워두고 이제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코칭이라는 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귤 밭과 같아요. 밭에 들어갔어요. 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그 중에 하나를 먹는 거예요.
밭을 통째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코칭은 그런 원리예요. 공부는 밭 전체를 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고, 코칭은 그 중에 하나를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도적 삶. 그러니까 이게 다 앞으로 이제 코칭 주제들이에요. 주도적 삶, 주인의식.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이제 인간관계, 파트너십.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코칭의 주제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재능이에요, 재능. 자, 재능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맨 가운데 재능의 배경, 도표로 말하면 맨 중앙에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재능의 구분이에요, 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속에는 재능 개발의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프로젝트, 동기, 그 다음에 기획, 그 다음에 창조, 현장,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완성, 그리고 목표. 이 안에도 이제 많은 게 있죠. 그래서 행복 기획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속에서 이제 감성 재능도 필요해지고, 지적 재능도 필요해지고, 영성 재능도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코칭 교실도 행복 창조 코칭 이런 걸 이제 다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응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능 그 다음 영역이 뭐냐면 이제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자, 요거를 조금 해보면 자, 맨 중심에는 배경이에요, 배경. 우리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능력의 구분 세 가지. 영성, 지적, 감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어디에 어떤 영역에서 개발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이제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첫째는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이 동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동기를 창조해내는 사람. 하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에서 지시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행동하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지시를 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벌어진 사건이 뭔가 새롭게 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이 건조해, 삶이. 야, 이거 어떤 동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동기를 창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획. 그래서 행복 프로젝트. 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많으면 갈등을 해소시키는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문제가 많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일반적인 삶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 요거는 현장. 이건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이제 어제 기획서를 쓴 분들한테 새로운 숙제를 줬어요. 자, 기획을 다 참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면 행동도 안 되고 일단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간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걸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에요, 행동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구, 관리죠, 관리.
그러면 이제 자, 요 상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공부하는 엄마 하나가 저는 우리 아이한테 잔소리를 좀 안 하는 이 기획을 좀 해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무한정으로 하면은 일단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잔소리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잔소리 할 수 있다. 그래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2주간 안 해보고 또 해보는 거고, 계속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부담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예요, 관리. 그리고 잔소리 안 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리. 그 다음에는 복구 이제. 자,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그 기간 내에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렸어,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빨리 복구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럴 때 복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거, 지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 그리고 이제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것들을 개발을 하려면 도구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책에서는 5장부터가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멘토라든지, 정보라든지, 어떤 현장 경험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거 지적 감성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호기심과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합체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과 언어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재능을 개발하고 싶어. 나는 생각 속에서 이런 재능을.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서 여기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또 이제 그런 육색 사고 모자라든지 이런 거, 또 창의력 검사하는 거, 이제 창의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생각, 언어, 뭐 이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이제 가줘야 내가 어느 단계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 뭐가 발전을 안 해. 그러면은 어느 책을 한 권 딱 보니까 그게 확 트여. 또 어떤 멘토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계점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도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뭐 나하고의 관계에서, 또 뭐 가정에서, 또 그 다음에 직장, 뭐 업무, 그 다음에 애들은 학업,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용, 이 현장이 있어야 이제 이런 것도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라인은 이제 결과가 있겠죠, 결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고, 어디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현장에 내가 머무는 곳에 이제 영향력 미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다뤄져야 돼요. 그래야만 항상 모든 일에는 성취를, 그래서 단계별로 이거를 쪼개야 돼요. 그걸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칭찬하고 보상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성취에 대한 기쁨과 성취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성취감을 계속 학습시켜줘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책보다 조금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의 특징이 뭐 천재성, 그 다음에 또 정보의 바다, 그 다음에 또 뭐 5가지 성품을 활용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그 다음에 창조적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창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기억하는, 그 다음에 이제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런 현장.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생각의 방법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의 방법을 12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2가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과거, 현재 부정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는 방법. 유기적 방법. 또 그 다음에 다각도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질적 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내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인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적인 합쳐서. 예.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육각 사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게슈탈트 방법. 게슈탈트 방법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많이 막 복잡해. 이럴 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이 중에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남자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파트 돈 많이 빌려가지고 샀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 직장. 자, 이제 직장이 2년 뒤면 이제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번민이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그게 코칭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서두로 질문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 이렇게 핵심은 지금 아파트 값이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은행에 넣는 돈.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직장이 이제 이게 2년 뒤에 문 닫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직장입니까? 그랬더니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결국 가정 때문에 아파트도 샀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데, 그래서 가정입니다. 아,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가정의 행복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가정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입니다, 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정의 중심은 저고, 제가 지금 건강해야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된 상태에는 원인이 지금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하고 이건데, 자, 이 2개를 그러면 해결을 하면, 이 2개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본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본인이 건강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가정이 더 중요하고, 가정을 중요한데 그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중요한데, 선생님은 이 아파트의 채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파트를 팔아서. 본인이 거기에 투자한 돈 얼마세요? 전체 아파트 값이 그때 당시에 3억 2천만 원인가 3억 얼마 어쨌든 그런데 본인 돈이 한 2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배 정도가 빚을 얻은 거야 이제. 그러면 제 돈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집을 이제 구입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이분이 그게 마음이 허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도 이분이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처분해도 아, 괜찮겠네요라고 하는 공감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작은 집의 장점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나는 이제 그때 내가 연립주택에 살았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주고. 아이들도 아빠가 이렇게 고민스러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기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은 이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그럼 한번 정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꽉 묶여있던 것에서 조금 이제 무거운 짐이 해소되는 거예요. 직장 문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직 2년 뒤의 일인데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전에 해보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런 거 해봤어요. 아, 그러면은 다른 거 준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건 2년 뒤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이 살려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끝나면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매일 끝나면 교회 와서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십시오. 안 믿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신한테는 당신 속에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하소연해야 될 것이 있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의지가 강했어요. 빨리 벗어나. 올 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직장 생활을 못하고 볼펜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아주 빨리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좀 이렇게 붙잡았으면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이제 못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실컷 고기 잡아가지고 놓쳐버렸어요. 너무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한 분 상담 한 분은 다른 권사님한테 맡겼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은 내가 이제 이 공부를 계속 시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존귀함의 영역을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4개월이니까 이것만 해도 4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뿌리 내릴 수 있고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게시탈트의 생각 방법이에요. 게시탈트는 전경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주변, 이거를 이제 나누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르는데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거를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정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핵심을 딱 보여주고 주변에는 막 흐릿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게시탈트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게시탈트라는 말이 형체라는 말이에요, 형체.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형체를 찾아내서 그걸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뭐 또 역지사지.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다 이야기해요. 뭐 전용한다면 또 뭐예요? 응용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응용한다면. 그 다음에 확대시켜 본다면. 축소시켜 본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치환, 순서를 바꿔본다면. 또 역전시켜 본다면. 또 결합시켜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창의력 코칭을 한다 그러면은 창의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앞글자만 따가지고 뭐
생가가인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생가가인, 그 다음에 종일, 사문, 또 뭐 극의 동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앞에 생각은 앞에 생자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가능한 모든 원인을 다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다 생각해 보시도록 이걸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간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인형을 가지고 놀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또 창의력적인 사고 구조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종이 상자와 빈 깡통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사물을 놓고 특이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귤을 가지고 있는데 귤은 어떤가요? 이게 아니라 자, 이걸 돌멩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특이한 질문.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의 사실과는 다른 질문. 이게 귤인데 만약에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런 방법들을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써요. 지금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막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남편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한테 무슨 전화를 해요? 남편이 그동안 고맙게 해준 거 있으면은 한번 이럴 때 고맙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닌데 지금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죠?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럼 내가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순간적 두려움이나 이런 생각이 싹 지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하는 방법들. 그리고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20여 가지 쭉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생각.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요. 이번 주간에는 자, 자기 정체성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쭉 해보시면서 해보세요. 이번 주간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쭉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만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다음 단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스스로 의지적으로 생각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아, 오늘은 그래,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자. 아, 그래,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자. 이런 것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데 처음에 생각하세요 그러면 못된 생각만 하거나 뭐 이상한 생각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이제 두 번째 영역이 자유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는 결국 억압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들이 거기서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억압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는 영적인 억압이에요. 그다음 하나는 심리적인 억압이에요. 영적인 억압은 마귀로부터 억압받는 거고, 심리적인 억압은 다양한 환경 때문에 오는 억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심리 억압을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죄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에 15가지 정도의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정도는 우리 치료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치유의 방법이 이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치유의 방법. 자, 치유의 방법인데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억압의 정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 지금 나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지금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힘들고 그냥 속상하고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게 일단 많으니까. 그러면 그 억압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하나씩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를 찾아내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억압이 뭐예요? 공황장애. 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서 반드시 붙여줄 이야기가 뭐예요?
공황장애 그러면 난 큰일 났네요. 이제 병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공황장애는 대부분 다 겪고 저도 겪고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70 넘은 권사님이 이제 기도받는다고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예요. 막 갑자기 두려워지고 막 이렇게 열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뭐 이제 네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분석이에요. 분석. 도대체 이게 오는 이유가 뭔가? 이분 같은 경우는 화병이에요. 화병이에요. 그래서 화가 네, 그 원인이 뭐냐면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이제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 왜 왔는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분석을 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의지. 자,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싶지 않으실 거고 어떠세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좀 강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의지예요, 의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목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목표예요. 그런 다음에 목표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위해서 이제 사용할 자원이 이제 필요해요, 자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어떤 자원들, 뭐 어떤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첫째 뭘 가르쳐 줬냐면은 자, 첫째는 말씀 암송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내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골라가지고 이걸 외우거나 신명기 6장 이걸 꼭 설명해 줍니다. 이거를 외우거나 노인이니까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계속 써 붙이세요. 이걸 갖고 다니면서 늘 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자 외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계속 그러면 내 뇌가 그거를 입력을 시켜주고 훈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자 목표가 만들어지고 자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실행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 방안. 그 다음에 이걸 점검해줘요. 여기까지 상담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고 가면은 이건 그냥 상담이고 이거를 이제 점검을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계속 가주면 이건 코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훨씬 실천력이 강하죠. 이게. 네. 근데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늘어나면은 그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네. 일일이 내가 못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만 해도 지금 현재 상담을 계속 하는 사람만 해도 하나, 둘, 어린이 멘토까지 합치면 지금 3명, 4명인데 이 사람은 학기 중에는 자기가 이제 지금 많이 건강해져 가지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코칭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3사람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면서 이 3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원래 4사람인데 한 사람 딴 사람한테 이제 그 공부하도록 맡겼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결국 중간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원들을 기르는 게 제일 이게 중요해요. 지금 있는 자원들을. 네. 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맡겨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분들이 치료자가 되는 거니까 다. 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할 때 우리가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돼요. 보상. 보상이 뭐예요? 우리 맨날 칭찬 연습하잖아요. 뭐 때로는 밥도 사주고 잘했다고. 네, 보상. 그 다음에 강화를 시켜요. 강화.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 이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점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안 되는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 해보니까 잘 안 되네요. 뭐 어쩌네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좀 열심히 하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점을 찾아야 돼요. 미세하게 변화돼 가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자는 미세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만. 과거에 했을 때 잘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성을 하게 돼요. 그럼 완성으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도와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요 10단계, 요게 이제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이제 과정이에요. 상담을, 심리 치유도 이 과정을 통해서 가면 되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삶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요 코스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억압에서 자유, 심리 상담, 이런 쪽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분간 우리 휴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